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지표 강의는 두 번째입니다. 첫 지표 강의인 볼린저 밴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안 쓰는 본인만의 비기의 지표를 찾아다니기보다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지표를 제대로 아는 게 먼저이며 그 이후에 본인 판단하에 다른 정보를 찾거나 활용하는 게 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볼린저 밴드 전 강의에서 일반적인 볼린저 밴드의 개념이 아니라 이해가 어려우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대부분 카톡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카톡이든 댓글이든 남겨만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이 사이트 내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RSI입니다. 전 강의인 볼린저 밴드만큼 대중적인 지표죠. 당연히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과매수, 과매도, 다이버전스만을 다루진 않습니다. 메인은 위 개념들에 대한 허점과 보완 방안, 그리고 다른 개념인데 아마 다이버전스, 과매도, 과매수 이 세 가지만 다루는 게 포털 사이트의 대부분이니까 제가 다루는 허점과 보완 방안 다른 개념은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우선 보편적으로 RSI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 개념부터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과매수와 과매도죠. 말 그대로 여기 윗점선이 70선이고 아랫점선이 30선인데 RSI의 70선 이상으로 가면은 과매수 구간으로 판단하고 매수가 너무 과열된 상태라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반대로 30선 아래로 내려가면은 매도세가 너무 강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즉 추세의 시그널이 아니라 역추세의 시그널이 되죠. 실제로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방식은 타임프레임 상관없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원칙 설정이 어려우며 설정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손실이 납니다. 과매수 구간에서 숏 유리, 과매도 구간에서 롱 유리, RSI는 수치로 이루어진 지표인데 구간이 정해져 있지 기준이 없습니다. 즉 과매수 구간 어디에서 숏을 잡아야 하고 과매도 구간 어디에서 롱을 잡아야 되는지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서 손절이 났을 때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양보를 해서 30, 70선을 딱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30선을 딱 터치하면 롱을 잡고 70선을 딱 터치하면 숏을 잡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 이거 두 가지 경우를 따로따로 볼 건데 왼쪽부터 볼게요. 30선을 딱 터치하자마자 롱을 잡았을 때 여기는 익절 타점이네요. 여기는 살짝 아래쪽으로 쏠림이 한번 있었지만 그 다음 우상향을 해줘서 익절이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은 30선을 닿자마자 롱을 잡으면 쭉 빠져버립니다. 하락 추세가 이어져서 본절의 기회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최근 차트인데 최근은 다들 아시다시피 극악의 동결장입니다. 추세가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틀린 경우가 있는 거죠. 다른 경우 한번 볼게요.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면 본절을 터는 걸 원칙으로 할게요. 당연히 과매도 구간인 30에서 딱 바로 롱을 잡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물려버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구간 동안 본절이 없습니다. 단기 추세가 터진 건데 RSI의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역추세가 터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추세의 시작 또한 여기처럼 과매도 구간을 한번 터치하고 계속 밀고 나가거든요. 계속 과매도를 터치해주면서 여기 어디든 진입해도 단기로운 수익 낼 수가 있는 구간이 한두 군데는 보이긴 하지만 또 여기도 있죠. 여기도 한번 롱 진입해버리면 끝까지 물리니까 대처가 안 된다면 다 물려 있어야겠죠. 그러니 이 과매수 과매도 개념은 완전히 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참고 용도로만 봐주세요. 다음은 다이버전스입니다. RSI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데 다이버전스는 처음 접하신 분들이 이해하기 정말 어려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여기처럼 가격 고점은 올라가는데 RSI 고점은 내려갔다. 가격 차트와 지표 차트에 괴리가 생겼구나. 그러면 상승하던 게 아래로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는 게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름도 여기 일반 다이버전스, 히든 다이버전스, 과장된 다이버전스 부르는 게 많은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상승 우세, 하락 우세가 나뉩니다. 다 외우려 하는데 제가 한번 설명으로 굳이 안 해오셔도 됩니다. 이거 그냥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이 두 가지만 일단 판단하면 되는데 기울기가 다르면 다 다이버전스입니다.
자, 파란 색깔이 가격 차트고 빨간 색깔이 RSI 있거든요. 여기 전에 예시 들어드린 거 보면은 가격 차트 여기가 파란 색깔이고 이제 RSI 여기가 빨간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격 고점이 여기는 기울기가 플러스죠. 위로 올라가죠. 여기는 RSI 고점은 내려가고 여기는 가격 차트 저점이 내려가고 RSI의 저점은 올라갑니다. 여기는 가격 차트의 고점은 내려가고 RSI 고점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다 반대죠. 기울기가. 우선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차트 기울기가 수평인 것도 포함이에요. 가격 차트 기울기가 수평이고 이제 RSI 차트가 이제 아래쪽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올라갈 때, 자, 이것도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트랑 RSI의 기울기가 다르면은 무조건 다 다이버전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각각의 다이버전스마다 우세되는 방향은 어딘가? 첫 번째 가격이 보이는 방향과 반대면 됩니다. 자, 이거는 가격이 위로 올라가면서 시작했죠. 그러면은 이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은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기는 가격이 내려갔죠. 맨 처음이 여기. 그러면 상승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여기는 올라갔으니까 하락, 내려갔으니까 상승, 올라갔으니까 하락, 내려갔으니까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 경우 보면은 여기 가격 차트 보면은 파동이 이렇게 형성된 거죠. 자, 처음 파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괴리가 생겨버렸으면은 하락 추세가 우세겠죠. 왜냐? 처음 여기를 터치한 파동이 위로 가는 파동이었으니까. 자, 이해가 되실까요? 그냥 다이버전스가 괴리 그 자체이므로 괴리만 생겼으면 무조건 다이버전스라고 보고 가는 추세의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다이버전스는 효과가 있을까요? 다이버전스를 유튜브나 네이버,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면은 유일한 선행성 지표, 선행성이란 말은 이제 일반적인 지표는 상승이나 하락 시그널이 나오면은 이미 추세가 나온 시점에서 시그널이 나오는데, 선행성 지표는 추세가 나오기 이전에 시그널을 준다고 선행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다이버전스를 선행성 지표로 보고 이제 좋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엄청 찬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게 다이버전스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지표 케이스 중 볼린저 밴드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개인들을 청산시켰을 겁니다. 실제로 다이버전스를 백테스팅 해보면은 승률은 또 이상하게 90% 이상, 95%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기 개념이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알 수 있는 건데, 다이버전스는 손절 사례가 백테스팅이 불가능합니다. 같이 볼까요? 자, 그냥 스토리텔링 식으로 한번 볼게요. 차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여기 이제 상승 파동이 나오고 조정 나온 다음에 다시 상승. 근데 보세요. 가격 차트의 고점은 높아졌죠. 고점은 높아졌어요. 근데 RSI의 저점은 낮아졌죠. 저점 낮아졌죠. 자, 전 경우에 이거하고 똑같죠. 가격 차트의 고점 높아졌는데 RSI 저점 낮아졌네. 아, 그러면은 이거 지금 다이버전스 발생한 거겠다. 그러면은 처음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 하락 추세에 우세겠다 해서 RSI 공부하시고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숏을 잡아요. 근데 이제 손절 사례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버리고 RSI도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 그냥 일반적인 손절 사례는 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전에 저희가 이렇게 표시했던 손절 사례가 사라집니다. 그냥 RSI가 밀고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지난 차트를 여기를 백테스팅 하게 되면은 여기가 손절 사례가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완전 세분화해서 보면은 이게 손절이구나 알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여기 이 차트만 보고 이게 다이버전스 사례로 손절인가 아니면은 익절인가 확인할 수가 있나요? 이거 보고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다이버전스 자체가 성립 안 한 차트로 보이죠. 왜냐, 가격 차트의 고점 높아졌고 RSI 차트의 고점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다이버전스 매매 자체의 경우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백테스팅을 누가 하더라도 RSI는 손절 사례 백테스팅이 진짜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한 100회, 200회 이렇게 백테스팅을 하면은 손절 사례는 거의
한 90%는 못 찾거든요. 그래서 한 승률이 90% 이상이 나와버리는 건데, 손절 사례를 못 찾으니까. 아마 이거는 시행착오를 꽤 많이 거쳐야 알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미리 알려드리는 거니까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저처럼.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과매수, 과매도, RSI, 다이버전스 모두 단독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건데, 하지만 이 개념들, 과매수, 과매도, RSI, 다이버전스 이 개념들은 네이버, 구글 혹은 이제 유튜브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RSI에 관한 정보들 중 99%입니다. 이 방법만을 가지고 실제 매매로 들어갔을 때 겪을 수 있는 손실, 그리고 제일 화나는 시간 낭비, 그리고 제일 고통스러운 멘탈 문제 등 이러한 고충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서론이 좀 길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타 관점과 통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다이버전스부터 어떤 개념과 통합해서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건 다우 이론입니다. 다우 이론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상승 추세에서는 고점은 항상 높아지고 저점도 항상 높아진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이거는.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진다. 간단한 내용인데 추세 변경 시점에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다가 여기서 저점이 낮아졌다. 뭐지? 다우 이론이 폐기되나 하다가 이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졌다. 이러면은 하락 추세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다우 이론은. 그 다음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은 다 아시죠? 상승 추세선은 상승 추세의 저점을, 하락 추세선은 하락 추세의 고점을 이은 선이며, 여기처럼 이탈 시 반대 방향으로의 추세 변곡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지 무조건 일어나는 건 또 아닙니다. 추세선 개념은 중요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시 다뤄볼게요. 이것도 내용이 많습니다. 다이버전스의 대표적인 활용법은 제가 말씀드린 다우 이론, 그 다음에 추세선, 그리고 다이버전스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RSI 다이버전스. 자, 고점 높아지고 RSI 고점 낮아졌죠. 다이버전스 발생했어요. 여기도 고점 높아지고 고점 낮아졌어요. 다이버전스 고점 높아지고 고점 낮아졌어요. 다이버전스가 3번이나 발생했죠. 자, 일단 이거 확인. 다이버전스는 발생했다. 하락 관점이 우세하다. 다우 이론. 이렇게 상승 추세로 타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저점이 낮아졌죠. 다우 이론상 고점과 저점이 항상 높아져야 되는데 상승 추세는 저점이 낮아졌다. 하락 추세로 돌입하나?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고점도 또 낮아졌죠.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진 상황이 생겼으니까 하락 추세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하면 되고, 추세선은 이제 이탈하면은 그냥 반대 추세로 이제 매도세가 쏠리는 거니까 세 개 다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RSI 다이버전스만 발생했다고 바로 숏 진입하지 마시고, 다우 이론상 하락 추세가 됐다고 바로 숏 진입하지 마시고, 추세선 이탈했다고 바로 숏 진입하시지 마시고, 이 세 가지 관점이 복합 관점으로 잘 어우러지거든요, 보통. 그래서 일단 단독으로 보지 마시고 이 세 가지는 같이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만족해야지 진입하라고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한 두 가지만 하고 시장 상황 보면서 진입해 주시면 되긴 한데, 일단 반드시 이 세 가지 개념이 서로 합이 잘 맞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전 상황을 이제 매뉴얼로 한다고 이렇게 제가 따로 그려봤는데, 고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계속 RSI 다이버전스가 한 2배에서 3회 정도는 생길 겁니다. 보통 한 번 나오면 바로 역추세로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 돼요. 이거 나온다고 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와도 이제. 그러니까 RSI 다이버전스는 제일 약한 참고용으로. 그 다음에 추세선 형성했죠. 이탈 시 매도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우 이론상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면은 하락 추세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세 가지 관점 합해서 봐주시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과매수와 과매도의 활용인데요.
이전에 했던 다이버전스 복합 사용 예시는 단기 차트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과매수, 과매도 복합 사용 예시는 단기 차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개념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볼린저 밴드인데 굳이 지금 보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안 보고 오셨으면 끝나고 보세요. 제 지난 볼밴 강의 캡처 부분인데, 자, 기억하시죠? 여기는 무슨 구간인가요? 스퀴즈죠. 여기는 벌지고, 여기도 스퀴즈, 여기도 벌지입니다. 자, 과매수, 과매도는 당연히 벌지에서는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볼밴 간격이 넓어졌다는 말이 변동성 자체가 늘어났다는 거기 때문에 위아래든 추세는 무조건 타고 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볼밴이 넓어진 상태에서 과매수나 과매도를 터치했다. 그러면은 역추세로 이제 반등이나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밀고 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즉, RSI의 과매수, 과매도는 여기 이런 볼밴 간격이 좁고 방향이 이렇게 아래를 가리키거나 만약 위를 가리키는 게 아닌 수평을 가리킬 때 진입하는 게 가장 좋은데, 또 볼밴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으면은 RSI가 과매수나 과매도선을 터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볼밴 간격이 너무 좁지는 않고 중간처럼 너무 좁지는 않고 그렇다고 벌지는 아니고 스퀴즈인데 스퀴즈와 벌지의 중간 정도인데 방향이 이제 수평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면은 RSI에서 과매수나 과매도의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때 역추세로 진입을 하면 승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거는 손들잡기도 편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과매수, 과매도는 이제 볼린저 밴드의 스퀴즈, 벌지 개념을 합쳐서 변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버전스는 역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스가 있어야 된다. 저는 예시를 다우 이론과 추세선으로 들어드렸지만 역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소스가 있다면 그걸 또 추가로 쓰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리고요.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네요. 우선 이 개념들만 알아도 이제 포털 사이트 뒤져가면서 RSI 공부한 내용보다는 훨씬 더 깊이가 있을 겁니다. 사실 RSI 개념이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훨씬 많긴 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개념을 다뤘으니까. 볼린저 밴드 때와 마찬가지로 영상 시간 때문에 다루지 못했어요. 조금 더 많은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험으로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 많은 게 아니라면은 지름길은 없습니다. 기본 지표로도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많은데 굳이 막 이제 자기가 뭐 사설 지표를 만들겠다, 구매하겠다, 뭐 트레이딩뷰에서 유로 지표가 있다는데 이거 좋다고 한다, 막 사보겠다, 이런 거 굳이 하지 마시고, 기본 지표도 정말 역사가 깊고 복잡하고 내용은 많습니다. 이게 코인 시장에서 생긴 개념이 아니잖아요. RSI나 볼린저 밴드나 다 이제 뭐 주식 시장이나 외환 시장이나 다 거쳐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텐데 이거라도 우선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음에 자기가 사설 지표를 만들거나 이제 활용을 할 때 더 폭넓게 활용이 가능한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는 영상 빈도를 조금 더 높여볼까 하는데 괜찮을까 고민이 좀 많이 되네요. 영상 하나 만드는 것도 상당히 체력이 많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